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아니 몇 달이 지나도 자식에게선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내가 먼저 전화해야 하나 망설이지만 막상 전화를 걸면 더 멀어질까봐 가슴이 턱 막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지? 씁쓸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데에는 그저 바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심리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유와 함께 부모가 어떻게 태도를 바꾸면 자식이 스스로 먼저 다가오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연락 없는 자식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다가오는지 분명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식이 왜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지 그 숨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연락을 부담으로만 배운 자식입니다. 전화기 화면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뜨는 순간 가슴이 두근 반 설렘 반이어야 하는데 어떤 자식들에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됩니다. 또 어디냐고 물어보시겠지. 밥은 먹었냐고 확인하시겠지. 빨리 끊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면 반가워야 할 전화가 곧장 무거운 시험지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한 대학생 아들은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부모님 전화를 받으면 꼭 시험 얘기, 성적 얘기, 장래 얘기로 이어져요. 처음엔 성실히 대답했는데 나중엔 피하게 되더라고요. 끊고 나면 후회만 남아서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고 느껴요. 부모 마음은 달랐습니다. 애가 바쁘니 내가 먼저 전화라도 해야지. 걱정되니까 안부라도 물어야지. 그저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자식에게는 통제와 검사로만 각인돼 버린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부정적 조건화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반가워야 할 자극이 불편함으로 연결되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자극을 피하려고 반응합니다. 즉,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반가움보다 긴장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부모의 사랑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관심이 아닌 검사처럼 들리면서 자식의 마음에 전화벨은 반가운 음악이 아니라 신문처럼 남게 된 것이죠. 둘째는 자식이 자기 감정을 숨기고 싶어서 연락을 피하는 경우입니다. 한참 만에 겨우 전화를 걸었는데 자식의 목소리가 왠지 무겁습니다. 괜찮아, 잘 지내. 짧은 대답만 남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죠. 부모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더 허전해집니다. 사실 이런 경우 자식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이런 모습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힘들다, 실패했다는 말을 꺼내면 부모를 실망시킬까봐, 괜히 더 걱정을 끼칠까봐 아예 연락을 피하는 겁니다. 한 청년은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자꾸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괜히 안쓰럽다고 하실까봐 차라리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사랑하는 부모 앞에서조차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두려운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자기 보호 기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불안과 실패감을 감추려는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즉, 자식이 연락을 피하는 건 부모가 싫어서가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한 자신을 숨기려는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속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무심하지? 라는 서운함만 쌓이고 밤마다 걱정 섞인 한숨이 깊어지는 거죠. 결국 자식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상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무심함만 탓하기보다 그 안에 감춰진 마음의 짐이 있진 않은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와의 대화가 언제나 비교와 기대로 흘러갈 때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극을 주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네 사촌은 벌써 승진했다더라. 옆집 아들은 집을 샀다던데 넌 언제쯤이니? 하지만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속에 다른 의미로 새겨집니다. 나는 늘 부족한 자식이구나.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만 당하는구나. 그 순간 대화는 응원이 아니라 상처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이런 고백이 자주 나옵니다. 부모님과 통화하면 좋은 얘기로 끝난 적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는 꼭 넌 언제쯤 할 거냐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식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긴장합니다. 오늘은 또 누구와 비교당할까? 또 나를 부족하다 말하실까? 결국 반가워야 할 전화가 불편한 시험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비교가 쌓이면 자식은 스스로도 자기 가치를 낮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난 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인식이 깎이면 부모와의 대화는 회복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격려가 아니라 경쟁이 되는 순간 연락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넷째는 세대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거리감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쁘냐? 맨날 휴대폰만 보고 있지 말고 현실에 집중해라. 하지만 자식은 이 말을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충고일 뿐이야. 결국 내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전화를 걸어 우리 때는 밤새워 일하는 게 당연했어. 요즘 애들은 힘든 걸 못 버틴다라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내 고생은 들어주지도 않고 내 세상은 존중받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부모와의 통화는 위로가 아니라 피로가 됩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부모가 여전히 자식을 어린아이로 취급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밥은 잘 챙겨 먹냐? 네 나이에 집은 언제 살 거니? 부모는 관심과 애정으로 묻지만 성인이 된 자식은 아직도 나를 미성숙하게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대화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결국 세대 차이는 단순히 나이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으니 대화가 공감이 아니라 오해로 끝나버리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깊어질수록 자식은 점점 더 입을 닫게 됩니다. 다섯째는 대화가 정서적 부담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자식이 부모 전화를 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통화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정서적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요즘 너무 외롭다. 너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이 말 속에는 부모의 진심 어린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에 가장 먼저 차오르는 건 따뜻함이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목소리 들으면 좋은데 꼭 마지막엔 무거운 얘기가 따라와요. 나도 힘든데 부모님까지 짊어져야 할 것 같아 더 지치죠.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삶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외로움과 기대가 고스란히 자기 어깨로 쏟아지는 순간 전화는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받아내야 하는 무게가 클수록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부모는 내 이야기를 나눠야 가까워진다고 믿지만 자식은 전화하면 또 무거워진다는 불안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화의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민이나 외로움을 털어놓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짧은 안부, 사소한 농담, 가벼운 일상 이야기가 자식에게는 더 오래 기억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버거운 감정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연락을 피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부모의 말 한마디가 더 가볍고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자식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부담이 숨어 있었죠. 그럼 부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전략이 바로 그 해답이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부모님의 전화를 자식이 검사처럼 느끼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전화를 걸면 이렇게 시작하시죠. 지금 어디야? 밥은 먹었니? 일은 잘하고 있니? 물론 사랑해서 나온 말인데 자식 마음에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마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긴장되고 또 신문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대신 작은 선물을 건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동네에 벚꽃이 활짝 폈더라. 네 생각이 나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했는데 사진 보내줄까? 이런 말로 시작하면 자식은 전화를 받는 순간 미소가 납니다. 아, 엄마 전화는 따뜻하구나.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연락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반가움이 됩니다. 그 경험이 쌓일수록 자식은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요. 자식에게 조언하기 전에 먼저 공감을 건네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마음은 늘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런 길이 좋더라. 너는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자꾸 조언과 충고가 먼저 나가게 되죠.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요. 그 순간 마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또 훈계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대화가 길어지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조언 대신 먼저 감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느낄만 하다. 나도 네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구나.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순간 자식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부모의 조언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조언을 줄이고 공감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공감이 먼저, 조언은 나중.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자식은 전화를 피하는 대신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화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전화를 걸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마는 요즘 너무 외롭다. 너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진심 어린 말씀이지만 자식은 그 순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나도 힘든데 부모님의 짐까지 떠안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락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화의 무게를 조절하는 겁니다. 꼭 외로움이나 걱정을 털어놓아야만 대화가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에게는 가벼운 일상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장에서 아주 재미난 일을 봤어. 강아지가 새 옷을 입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 있지. 이런 이야기는 자식에게 책임이 아니라 쉼으로 다가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식은 다시 찾고 싶어집니다. 즉, 대화는 무게를 덜어낼수록 더 오래 이어집니다. 부모의 말이 부담이 아니라 작은 휴식이 될 때 자식은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비교 대신 존중을 건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더 잘되게 하고 싶어서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사촌은 벌써 승진했다더라. 옆집 아들은 집을 샀다던데 넌 언제쯤이니? 부모 마음에는 너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이 담겨 있지만 자식 마음에는 전혀 다르게 새겨집니다. 나는 늘 부족한 자식이구나.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구나.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부모님과 통화하면 마지막엔 꼭 비교나 잔소리로 끝나요. 그래서 전화를 받기 전에부터 마음이 무거워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걸음을 인정해 줄 때 자식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와의 통화는 상처가 아니라 위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교의 말 대신 자식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말. 이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자식의 연락에 연연하기보다 내 삶을 먼저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며칠째 연락이 없네. 내가 먼저 해야 하나? 혹시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서운함이 커지고 결국 자식을 더 재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기다릴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늘 같은 자리에 기다려주는 부모는 당연한 존재가 되기 쉽거든요.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으면 자식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어느 날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는 친구들과 여행 중이고 아버지는 새 취미에 푹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이 요즘도 활기차게 사시네. 그 순간 자식은 무심코 궁금해지고 오히려 먼저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증거 효과라고 부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되는 법이죠. 그러니 부모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외롭기보다 내 하루를 풍성하게 채우는 것. 책을 읽고 취미를 배우고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는 것. 이런 삶의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질 때 연락은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도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하고 외로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속에는 단순히 무심해서가 아니라 부담, 상처, 세대 차이, 정서적 압박 같은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모가 선택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운함에 매달려 더 멀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태도를 바꿔 자식이 먼저 다가오고 싶게 만드는 길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 앞에서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는 건 그저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 내 삶을 즐기고 대화의 무게를 덜어내고 존중과 공감으로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결국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먼저 웃고 즐길 때 그 기운이 전해져 자식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따뜻한 시간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